탁현민, 양정철, 전병헌. 문의 남자들이 수면 위로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눈하면 떠올랐던 말 많고 탈 많았던 탁현민 전 행정관이 사표 수리 24일 만에 다시 청와대로 돌아옵니다. 새롭게 받게 될 직함은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청와대는 무보수 명예직이라 이런 점을 강조했지만 일각에선 그렇게 어렵게 수리된 사표임에도 금세 다시 청와대에 끌어들인 점을 두고 소위 탁현민 금단 증세가 심각한 수준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자신은 문 대통령의 손수건 같은 존재라며 백의종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전 비서관의 근황도 알려졌어요. 민주연구원 원장직을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복심 중에 복심, 정계 복귀를 할 것인가 라는 것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전병헌 전 수석이 뇌물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뇌물이 특히 유죄로 선고가 된 건데 이에 대해서 전병헌 전 수석은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한지 알겠다며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히며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먼저 탁현민 전 행정관의 이야기부터 해봐야 되는데 김병현 박사님, 이쯤 되면 탁현민 금단 증세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할 이 근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어저께 혹시 문재인 대통령 어디 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만약 탁현민 행정관이 있었으면 어떻게든 기사화가 됐을 것 같은데 어제 한 대학의 졸업식에 갔더라고요. 그것도 이 유한대라고 하는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가 성업한 이 대학에 갔는데 사실 굉장히 그냥 뻔한 이야기를 하고 축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탁현민 전 행정관이 있었으면 어떻게든 언론의 기사거리가 회자될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막 나름대로의 마케팅을 펼쳤을 텐데 어제 잘하시긴 하셨어요, 대통령이. 아니, 전문대 가셔서. 좋은 예. 행사를 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빛을 못 발했다. 탁현민 행정관이 하는 거는 사실은 가지고 있는 가치가 1인데 이걸 100으로 부풀리는 굉장히 기묘한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하고 있는 행보들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언론의 주목을 좀 받고 싶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탁현민 전 행정관이 문내 아쉽다라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청와대 입장에서 바라보건데 이제는 실제로 보여지기식 정치보다는 진짜로 이 대한민국 대통령 현 정부가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정치로 평가받는 것이 오히려 온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한편 초대 정무수석. 네. 지금 사실은 우리 강기정 정무수석은 지금 청와대 가서 잘하고 계시거든요.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소식인데 뇌물 혐의에서 지금 유죄가 나왔어요. 네, 지금 이제 강기정 수석께서 가신 이후로는 청와대에 그나마 조금 사고 소식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돌직구쇼 식구로서는 조금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병헌 수석이 이제 징역 6년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뇌물하고 또 이 직권남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있었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 관리위원장이 현직에 있었던 게임관리물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게임농단을 한 장본인으로 전병헌 정무수석을 지목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아니 초대 수석을 꾸릴 때는 완전히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으로 그 수많은 지지자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뽑아서 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인사검증도 철저하게 됐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한 건이 아니거든요. 지금 들어간 게. 두 가지 사건이 같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징역 6년이 나왔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이 그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이 안 되고 정무수석으로 임명이 됐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문제 있게 생각합니다. 본인 개인 비리야 이제 징역 살고 나오면 해결이 되는 거지만 아니 이렇게 거대한 사건이 있었는데 초대 정무수석으로 임명할 정도로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걸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지 않나 어제 판결이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탁현민은 데드크로스 되는 거를 쇼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쇼발 떨어져서 탁현민 모시고 온다? 국민들이 마음 돌립니다. 비상경제대책회의 만드십시오. 한편 김영주 의원님, 네. 오랜만에 좀 반갑기도 하고 원조 3처 중에 하나였던 양정철 전 비서관이 사실은 큰 결단을 했었어요. 초기에 나는 그냥 더 이상 그분의 그림자를 가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후련히 떠났는데 민주연구원장직을 제안받았다. 아마 이제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양정철 전 비서관이 뭔가 역할을 좀 해줄 것을 민주당과 청와대에서는 좀 내심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동안에 이제 아무래도 문고리 3인방 그런 얘기 있다 보니까 대통령 측근이 이제 들어가면 안 된다, 3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양정철이었는데 그동안에 밖에서 계속 일본,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아마 김민석 그 민주정책연구원장이 내년 총선 때문에 아마 자리를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은 입장에서 그 자리를 누가 갈 것이냐 하는 면에서 조금 더 현 정부에 책임 있는 사람이 가야 되지 않느냐. 임종석 비서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가 있습니다만 얼마나 대통령의 독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정확하게 클릭을 다시 민심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누군가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양정철의 어떤 복귀는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게 결정된 바가 없고 예. 최근에 들린 따라서는 대통령과의 양정철 전 비서장이 양정철 씨가 만나서 이번 정부 기간 동안에 역할을 안 하겠다는 얘기도 했다는 부분도 있어서 아직은 딱 뭐 민주정책연구원으로 온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예.